정석을 펴보세요. 168페이지. 정석을 펴보면 168페이지에 기본 문제가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잖아. 그죠? 조금 전에 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뭐가 같니? 구하라는 식이 같다. 뭐가 다르니? 피적분 함수가 수식으로 주어지느냐 그림으로 주어지느냐의 차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기본 문제 11-2번을 풀 수 있나? 기본 문제 12-2번을 보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를 ft라 하자. 오케이? ft. 그러면 이 식은 뭐죠? 이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죠? f2가 답인 걸 안다. 손 들어보세요. f2가 답이라는 걸 안다. 내리세요. 그지? 그러니까는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 그 밑에 있네. 정석 연구를 보면 봐봐. 내가 조금 전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을 ft라 하자라고 했고, 그 모범답안 첫 번째 줄을 보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 플러스 c라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문제에서 제시한 극한 값은 뭐가 되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라지 ft 마이너스 라지 f2가 되죠. 오케이? 이게 수렴한다라면 라지 f'2 즉 f2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 관계가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는 라지 f'a다 라고 나와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수식 전개를 따로 하지 않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다 t 대신에 얼마? 2를 대입한 것이 답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이해 갔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963번 같은 경우에도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답을 쓴다고. 이게 뭔데요? 이게 뭐지? sx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한 값과 앞에 있는 요게 4를 대입한 값이야. 그리고 요거는 앞에 있는 놈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5x 플러스 4지. x 대신에 4를 넣은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설하면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조금 뭔가 있어 보이게 돈 받고 하는 수업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넓이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되고, 이번 수능에도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며칠 뒤에도. 평가이나 내가 합의한 건 아니고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이거는 좀 놔둘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예제. 쌤 963번. 쌤에서는 시스템에 있는 문제이지만 정석에서는 같은 형태, 같은 유형의 문제가 기본 문제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풀어봐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이 정도로 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16인가? 5x 플러스 4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s x dx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있죠.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쓰지. 왜냐하면 2x가 2x가 아니죠.
인테그럴에 대한 변수가 x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인테그럴에 대한 변수가 x라면 x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게 아니고 요놈에 대해서도 적분을 해야 돼. 그런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바꾼다라면 이렇게 바꿔야지. 얘를 t로 바꾸던가 얘를 t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서 인테그럴에 대한 변수와 리미트에 대한 변수를 구분해 줘야죠. 그러니까 인테그럴에서는 얘가 변수야 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거고, 리미트에 대해서는 얘가 변수야. 극한은 대수학이죠. 즉 계산 단원이라고. 그래서 연산 단원이야. 그래서 연산의 대수학의 가장 기본은 변수와 상수를 구분한다. 리미트에 대해서 x가 변수라면 리미트에 대해서 t는 뭐야? 상수이고, 거꾸로 인테그럴에 대해서 t가 변수라면 인테그럴에서 x는 뭐야? 상수인 거죠. 일단 이런 구분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분 안 했지. 버젓이 시중에 이렇게 수학적 오류가 있는 문제가 돈 받고 팔리고 있어. 자, 아무튼 뭐 나도 실수는 하니까. 촌년 손동네 살았고 버스 문제가 아닌데 지금 눈 상태를 보니까 여기 아래 여기 탄력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건 뭘 의미해? 달력을 붙을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지. 눈꺼풀이 아래 꺼풀과 눈꺼풀이 지금 탄력이 하나도 없어. 그건 탄력이란 긴장 상태와 비례하거든. 긴장 상태가 충분히 상승하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게 뭘 의미하니? 자다가 늦었다라는 거지. 6시에 일어났어요. 뭐 불면증 있어? 할매야? 6시에 일어나 새벽잠이 없어? 좋겠네. 근데 왜 6시에 일어났어? 나보다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난 5시 10분에 일어났는데. TMI. 이씨. 너는 안 했냐? 지워. 자,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것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알겠지만 좀 과하게 적겠어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5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st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각각 수렴한다면 각각 리미트가 붙은 게 되는 거죠. 각각 수렴을 하지.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8분의 얼마? 24 맞나? 그리고 저기 8분의 24가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이게 포인트죠. 얘는 뭐냐면 S4다 이거지. 왜 S4인데 ST의 한 부정적분을, 얘의 한 부정적분을, 이거 대문자야. 이거 어떡하지? S 다음에 T면 TT, 이것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하지? 시그마 T라고 하자.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니까. 근데 이 시그마가 왜 시그마라고 부르면서 델타를 적고 있지? 5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래. 근데 시그마라고 또 대문자를 쓰면은 이것들은 수열을 떠올리겠지? 그림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거 델타잖아. 시그마 하트 이런 거 해주세요. 뭐? 하트라고? 지랄하고 있는 시그마를 해주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x 마이너스 4분의 시그마 t 마이너스 시그마 4가 되고, 여기에 리미트가 붙으면 x가 4로 갈 때,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t가 아니고 x죠. 문자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야? 시그마 프라임 4인데, 얘의 한 부정조건 이거라고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얘가 뭐야? S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저거 곱하기 이거다. S가 4일 때.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지? 어? 진짜? 알았어.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준킬러 문항이거든? 아, 그런데 그거 미적분 문제인가? 됐다. 너무 겁주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복습하자. 지난 시간에 넓이 함수 개념을 복습하자는 의미로 한번 봤어요. 이제 이번 수업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웜업이 아니고 해당하는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어딜 보느냐? 968번도 쉬워 보이는데 일단 시스템이라는 압박감에 못 견뎌 할 테니까 146페이지 939번 풀어보세요. 146페이지 939번 풀어보세요. 왜 자꾸 나와 이거. 일단 쌤 문제부터 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서를 정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쌤 문제를 보면 939번이잖아.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일단 해설 한번 읽어봐. 평이하게 풀었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봅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자, 어쨌든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함수 gx야. g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뭘 해야 돼?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야. 점대입과 미분이야. 점대입을 그죠? 점대입을 통해서 G1은 얼마다, G2는 얼마다, G3은 얼마다. 내가 부드럽게 연결한다. 막장이죠, 막장. 그럴 G1을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해야 돼. G1을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해야 돼. 됐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이거 미분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푼다. 미분이다.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얼마야? 하면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지. 이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부분. 이게 뭐야? x로 미분한 게 x로 미분해도 이거 맞아? 이거지. 지금 이거는 문제점인데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뭘 말하는지 알겠나?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잖아? 우리가 배운 건 x 플러스 2라는 식이 아니고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게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이거를 지금 x부터 이거 다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적는 거야. 는 인테그랄 a부터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로 바꿀 수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변수를 상수 변수로 바꿨지.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이놈은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를 알고 있지. 그런데 이놈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x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변수잖아. 변수로 미분해야 돼. 그러면 이 변수로 미분해야 돼. 근데 x 플러스 2로 미분하는 방법을 아나? 이거지. 이거를 t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t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t로 여기서 t 줬고 그런데 t가 x 플러스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아주 잘했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얘는 x로 미분하고 얘는 x 플러스 t로 미분한 막 네 마음대로 뭐 같은 식을 미분하는데 같고 이거 한꺼번에 같은 문자로 미분하는데 얘는 x 플러스 x로 미분하고 얘는 t 결국 x 플러스 2로 미분하나? 그런 수학이 어디 있어? 또 이걸 t로 미분해서 뭐 했다고 쳐.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미적분 교육과정이지 수투 교육과정이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 교육과정이고 미적분 과목에 출제돼요 실제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센에서는 이렇게 막 가지만은 똑같은 문제라고 평가원 문제라고 했지. 거기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평가원 문제는 교육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 평가원 문제는 교육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지금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그래프를 그린 후에 최대치수 이게 아니라 극대극소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t로 치환하지 않고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였어? 뭐죠? 만약 x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를 미분한 거 1을 곱한다. 그러니까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차식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그냥 1을 곱한 거니까 없다고 봐도 무방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간략하게 공식만 알려줬죠.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지금 이 해설 셀의 B스텝의 중단원 해설도 사실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왜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여기가 fx 플러스 2가 되는지는 엄밀히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수두룩해. 오케이? 다만 틀리진 않고 내신에도 나와. 왜냐면 이런 게 수두룩할 정도로 시중에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애들한테 요구하는 걸 죄책감은 안 가져. 아무도. 가르치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더 맞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문제야. 그런데 그런 거 문제 삼지 않고 일단 넘어가자. 알겠지? 일단은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이퀄 0.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fx 플러스 2 빼기 fx니까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대입하나? fx를 구할 수 있죠? 오케이? f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니? 뭐 k 잠깐 k를 무지에 썼네. 그러면 a x-2 x-5 라고 구할 수 있지 fx를. 그러면 그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은 거랑 그래서 식을 빼갖고 이퀄 0 되면 x의 값이 나오겠지. 지금 이해 갔지? 얼마? 그런데 이거를 x가 0 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개는 뭐? fx 플러스 2 이퀄 fx가 되는 x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프에서 뭘 하래? 얘를 나는 이렇게 이제 일단 뭐 그거지 저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합성함수의 다른 이름이 치환이고 조금 전에 치환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어? 도형이 이동. 얘를 도형이 이동을 해서 보는 거지. 그러면 fx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f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럼 2는 0으로 가고 5는 3으로 가겠죠? 그 그래프랑 얘랑 교점. 매 x 좌표가 얼마야? 2와 3의 가운데죠? 머릿속으로 그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따라서 x는 얼마?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방법도 뭐 이건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상황에서 계산하기 싫어서 한 건데 x는 얼마? 2분의 5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2분의 5 왼쪽에서 G'X는 부호가 뭐야? 즉 둘 중에 뭐가 커? 이거지. 얘가 크지. 그지? 그러면 음수겠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극소가 되나?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뭐 그거 하나 찾은 거지. 그럼 극소면 아래로 이렇게 가겠지. 뭔가 아래로 이렇게. 이게 뭐야? x 이퀄 2분의 5고 이게 뭐야? y 이퀄 gx의 그래프지. 따라서 gx의 최소값 그걸 구하는 게 아니네.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네. 자, 뭐가 똥을 싸려다 맞는 느낌이지 이거. 비유를 해도 좀 더럽게. 일단 이거죠. 알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안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는 어떻게 풀었어? 잘했어요. 지금 가르치려는 게 그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 풀고 이렇게 풀면은 병신이 돼. 그 병신이 뭐가 되느냐 하면 평가 문제. 절대값 씌워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좆되고 있는 년이 인연이거든. 이거 뭐 어디가 국수. 평가는 다 알아. 애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를 출제. 요건 몰랐지가 아니고 그렇게 풀고 있는 게 교육과정을 벗어날 때 교육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 그래서 평가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차별화돼서 대접을 받는 거야. 이유가 있다거든. 왜 그 문제를 출제하는지 이유가 있다. 애들이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는 이런 거 건너뛰고 이런 거 못하면서 그림만 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출제하거든. 자, 아무튼 그런데 실전에서는 필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하적 접근. 지난 시간에 넓이 함수 할 때 대수 접근과 기하 접근 얘기했고, 기하 접근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잖아. 그 기하 접근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대수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대수 접근은 0되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미분한다. 이거 미분만 한 이유는 0되는 값이 없지. 아래는 x고 위에는 x 플러스 2니까 두 개의 격 차이는 계속 2니까 인테그럴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서 0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럼 기하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돼? 기하적 접근이란 결국 이거야. 함수 값이 뭐야? 넓이야. 그러면 최소값이라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말하거든. 즉 넓이가 가장 작게 되라 이거거든. 넓이. 근데 사실은 함수값이 넓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넓이가 아니고 뭐죠? 정적분 값이지. 근데 넓이로 보자.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넓이로 보자는 건 양수일 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넓이로 보고 그 넓이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정적분의 절대값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음수인데 넓이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함수는 뭐야? 여기서도 이거 구한 거는 사실 이거 극소인 걸 찾아낸 거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본 거잖아. 대칭성. 2차 함수는 생명의 대칭성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그지? 그런데 x부터 x 플러스 2 요 구간에 걸쳐 있는 넓이. 내가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그럼 이게 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x1이라고 하자. x1 플러스 2. 그러면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나? gx네. gx1이지. 이 넓이가 gx1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gx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넓이가. 그러면 계속 가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0 되더라도 작아지고 있고 음수가 되더라도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어딘가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더 0 나오는 데가 있고 다시 커질 때가 있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니 하면 대칭성 x 이퀄 얼마? 2분의 5지. 오케이? 2분의 5고 2분의 7이지. 오히려 계속 끄덕여 이거. 내가 헛소리를 해도 2분의 7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딱 구간이 들어갈 때 그럼 얼마야? 이게 구간의 길이가 2 맞나?
2 맞지?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5다. 이게 뭐가 될 때? x가 될 때 이 정적분의 값은 최소가 된다. 즉 넓이가 음수이면서 최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푼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나는 이렇게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잘했어. 잘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이렇게 푼 사람이라 지금 보는 사람이라 어느 쪽으로 풀고 싶겠니? 쉬운데? 그럼 이렇게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실전에서는 좆되는 거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EBS처럼 풀던가 EBS처럼 풀이도 이해가 안 가서 좆되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망했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선생이 뭐 EBS 평가 문제를 풀 때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그리고 좀 그 얘기는 중요해. 앞으로 다른 문제들에도 등장하는 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대수. 그러니까 여기다 적자. 대수 접근. 이라면 기하 접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모든 문제는 대수 접근이 가능해야 돼. 그런데 개별적인 문제에 따라서 기하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기하 접근이 안 되는 문제를 기하 접근을 하고 있으면 망했겠지. 그런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이 접근을 실제로 못해요.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버벅거리거나 막히는 데가 생겨서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해 갔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문제가 그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뒤져라가 그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